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복 대표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42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었죠. 많이 바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오늘도 시장을 잘 점검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저는 가끔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요. 이렇게 칠판에 그 보드마카나 칠판에 직접 글씨를 쓰면서 하는 형태의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그런 강의의 모습을 좋아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지만 바로 앞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분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자, 첫 번째 제약주의 날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권사들이 뒷북을 치더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약주의 날이었다는 얘기는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조금은 우려 반 그리고 기대 반, 물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구독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HLB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또 며칠 전에 우리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 브리핑을 해달라고 했던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유튜브에서 추천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던 한미사이언스도 그랬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제약바이오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소외되었던 그 분소형 또는 중소형 그 작은 제약주들이 뭐 상한가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오늘 제약주들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좀 위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상에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강한 제약주들이 강하게 나온 것을 좋은 신호로 봐야 될까요? 나쁜 신호로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제약주로 수익 중이거나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한미사이언스 제가 추천한 종목이니까 우리 구독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살아간 종목이니까 팔로우업을 해드려야 되겠죠. 한미사이언스. 자, 한미사이언스 그냥 사라고 하지 않았었고 얘가 OCI 홀딩스 같이 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얘기는 뭐 제약주간 아이고 이거 뭐지? 사이언스. 자, 이렇게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 이유는 뭐 한미사이언스 기본적으로 좋은 제약주라고 우리나라 대표 제약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펀더멘탈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매출, 실제적인 그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신약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그 탁월한 회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자, 다만 이번에 추천한 거는 28일 주총 관련해서 모녀 vs 형제 지분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 주가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OCI 홀딩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다. 그런데 시나리오가 두 종목이 동시에 같이 상승하든지 또는 둘 중에 한미만 상승하고 OCI는 하락하든지 아니면 OCI만 상승하고 한미가 하락하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 이 구도상으로 해서 두 종목이 동시에 하락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두 종목을 28일까지 조금씩 모아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결과는요. 한미가 12% 중간중간 모았으니까 그 모은 그 평단가 대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러스 그리고 OCI가 한 3% 정도 하락. 이렇게 됐으니까 그 뭐 동량을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종목에서 9%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구도상에서 제가 그 전화번호 갖고 있는 분들께는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30% 한미 30% 수익 실현하고 오늘 오타가 또 많네요.
실은 제가 좀 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 하고 70%는 언제까지 내일 하고 모레까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으니까 홀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수익이 충분히 났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겠죠. 한미사이언스 내일하고 모레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권사들의 뒷북요. 자, 증권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3천 3전 10만원 이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왜 뒷북이라고 하냐면은요. 물론 증권사들 중에 연초부터 코스피 뭐 3,100 본다고 한 그런 증권사들도 있는데 지금 뒷북이라고 하는 증권사들은 그런 제시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제시를 했었냐면은요. 코스피 상단을 2,800 또는 2,750 그리고 하단을 오히려 2,200 이렇게 제시했던 증권사들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코스피 3,000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틀렸다고 말하기 싫으니까 말을 급하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 증권사들의 뒷북은 또 다른 말로 초치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꼭 초가 쳐지거든요. 초치기가 뭔지 아시죠? 자, 차라리 그 연초에 이런 제시를 했으면은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수급을 꼬이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치기가 될까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뒷북치기를 하는 증권사들에게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냐면요. 지금 이 뒷북친 사람들에게 코스피 3천 3전 10만원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래야 하는데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왜 그래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요. PER, 한국 PER, 선행 PER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예상되는 PER, 선행 PER이 뭐 한 10일 정도니까 저평가다. 이걸 몰랐을까요? 이걸 몰랐을까요? 연초에는 이런 거 몰랐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맞아요. 지금 이제 한국은 11, 글로벌은 뭐 한 18, 그다음에 신흥국은 한 12 정도 되니까 이 선행 PER만 보면은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만 볼 게 아니고 버핏 지수도 같이 봐야 돼요. 버핏 지수는 GDP하고 시총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워렌 버핏이 자주 본다고 해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GDP하고 시총을 같이 봐야 되는 그건데 이 GDP는 구성하고 있는 것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출 이 세 가지가 이 GDP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소비는 가계 소비하고 정부 소비가 있겠죠. 자, 그 정부하고 지금 가계 소비 좋은가요? 여러분들 요즘 씀씀이가 어떠세요? 저는 요즘 그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 소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투자는 그래도 뭐 기업들이 기본 투자는 하고 있으니까 중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출이 안 좋았었는데 수출이 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반도체.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이 선행 PER만 따질 게 아니고 버핏 지수상으로도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려면은 저평가라고 평가를 받으려면은 우리 한국이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지금 소비는 위축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출이 많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나라 예전처럼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니까 수출이 살아나야 된다. 근데 그건 결국에 반도체에 달려 있다. 자, 여기에서 그런 맥락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까지 차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가 먼저 나왔으니까요. 삼성전자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좀 좋은 모습을 한 이틀 정도 보이더니 어제 금요일하고 오늘 이틀 동안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 음봉은 이렇게 음봉 크기도 크고 굉장히 하방으로 밀려들려고 하는 그런 음봉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지금 그 뒷북치는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바로 10만 원까지 올라가기가 쉬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요. 자, 저는 오늘 하이닉스 모습 보면서 오늘 하이닉스 뭐 하는 거지? 얘네들 뭐 확인 사살하는 거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자, 저번에 그 고가였던 17만 4,900원까지 굳이 이렇게 거의 근처까지 오늘 올려주면서 오히려 하락 전환되는 음선이 됐죠. 음선 형태로 윗꼬리가 길게.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모습을 굳이 만들었을까? 쌍봉 아시죠? 여기 봉 하나, 여기 봉 하나. 굳이 쌍봉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길만 남았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런 모습을 보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하이닉스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반도체가 분명히 수출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과연 증권사들의 그 뒷북 시황을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코스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요. 오랜만 맞나요? 제가 그 차트 가지고 해드린 지 며칠 된 것 같으니까 오랜만이 맞겠죠? 좀 코스피.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며칠 전에 자, 여기 그 볼린저 밴즈, 검정색 볼린저 밴즈라고 그때 제가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볼린저 밴즈를 이 내부에서 외부로 팡 하고 튀어나왔다. 이거는 이런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려운데 하락 구간에서 응용을 해서 보니까 하락 구간에서는 반대로 나오게 되면 하락 추세가 한참 동안 이어지더라.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어쩌면은 이걸 봐서는 시장이 정말로 계속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나? 그 미국이나 일본은 좀 올라가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디커플링 형태로 해서 한국 증시는 치고 올라가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생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지금 모습들이 위로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다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3일 동안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오늘은 보니까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밀려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자, 이런 국면, 이런 모습이라면은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반대로 하락 국면에서 보여드렸던 하락으로 계속 강하게 하락해 나갔다. 그거하고는 이제 모양이 달라졌죠. 반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위에서 상당한 저항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은 바로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다. 뭔가 새로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꺾인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자, 송대관 가수님께서 부르셨네요. 차표 한 잔, 나는 상행선, 너는 하행선. 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제가 이 추세가 꺾였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위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추세가 꺾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색, 너는 상행선, 검정색, 나는 하행선. 얘네들이 아직 안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만나려면 조금 시간이 있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만나는 지점에서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 그 보조 지표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며칠 뒤에 얘네들이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보고 그 방향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왜 그래야 되는지, 그렇다면은 너네들이 말하는 그 증권사의 그 뒤늦은 뒷북대로 빨리빨리 진행돼 나가려면은 수출 반도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모습이 아직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누가 그래야 하는데, 좀 전에 왜 그래야 하는데, 만약에 그 PER이 저평가니까 그 법빛 지수도 저평가 이게 확인된다라면은 왜 그래야 되는 데에 대한 그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대답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누가 그래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즉 증권사 너희들이 뒷북 치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던지라고 저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증권사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지도 못하면서 설마 그 개인들한테 8만 원 이상에서 삼성전자를 막 사들여 가지고 코스피 3천 만들고 삼성전자 10만 원 만들어 내라 이거를 주장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인가요? 과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거를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시면은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핸드폰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 지분율 54.9%, 5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55%에 육박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지금 8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액분하기 전으로 따지면 400만 원이거든요. 이 400만 원의 삼성전자 가격에서 도대체 외국인들한테 얼마를 더 매수를 해서 55% 이상의 지분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까? 외국인들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살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외국인들이 무리해서 살려면은요, 정말 삼성전자의 그 HBM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하이닉스의 엔비디아발 그 HBM 그것이 정말 수익화가 가속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외국인들도 돈을 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모양으로 봐서는 55%의 이 가격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살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 46% 지분에서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5만 7천 원까지 빠졌을 때 삼성전자 46% 지분에서 더 얼마나 더 팔겠냐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었었고요. 그 결과로 지금 삼성전자 55%에 그 주가 8만 원까지 근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때 분석이 맞았다면은 지금 분석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 2위 이 종목들이 코스피 3000을 끌고 나갈 만큼 추가 여력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무엇인가 팡 하고 터질 만한 무엇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그 반도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자, 이 동그란 거를 웨이퍼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웨이퍼, 동그란 거를 웨이퍼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노광. 반도체의 전 공정에 노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광, 여기는 증착. 그리고 여기는 식각. 이게 반도체의 전 공정이에요. 이 웨이퍼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광, 그 열처리나 빛 같은 거고요. 증착은 이렇게 그 실리콘을 그 약품 같은 걸 써가지고 그 기체화 시켜가지고 그 식으면서 딱 고체처럼 딱 달라붙게 만드는 과정을 증착이라고 하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울퉁불퉁하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깎아내는 작업을 식각이라고 해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계속 약품을 넣고 또 이 과정을 거치고 또 다른 약품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 웨이퍼 위에 수십억 개의 그 트랜지스터하고 그 캐퍼시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만들어지는 거를 반도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라낸 거. 그래서 이제 이거 동그랗게 돼 있지만 이게 잘라내 가지고 한 단위 해놓은 거를 D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D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만들어 놓으면은 뭐 이런 형태의 D램이 만들어지겠죠? 자, D램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트랜지스터하고 그 카패시티가 수십억 개가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통할 때는 전기가 통할 때가 1이라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을 때는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 10, 10 이거 조합을 가지고 디지털이 되는 거고요. 그 2를 나타내는 표시를 이런 반도체들이 통하는 반도체, 통하지 않는 반도체. 통하는 반도체에는 그 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통하는 거고 통하지 않는 거에는 그 전자가 없으니까 통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D램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 크기를 성능을 좋게 하려다 보니까 이 D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그 사이즈를 줄이려면은 그 반도체를 자르고 이렇게 해야 그 사이즈가 작아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르고 하다 보니까 그 전기 통할 때 트랜지스터에서 전압을 딱 걸어주면 전기가 통하려면 전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 전자를 이렇게 담아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자가 어디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D램 자체 가지고는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을 정도로 작게 반도체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 뭐 예를 들어서 우주 같은 걸 연구하려면은 그 숫자 단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우주에 뭐 몇 천억 광년 막 이런 걸 계산을 하려면은요. 그러니까 이 D램 이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D램을 가지고 그런 우주 관련된 거를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D램을 가지고 해도 막 몇십 년, 막 몇백 년 이렇게 계산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은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테마가 뜨고 있는 거고, 그거 관련된 노벨상들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양자 컴퓨터 테마는 자세히 봐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D램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데,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D램을 여러 개로 여러 개로 이렇게 위로 쌓은 거예요. 위로 쌓은 거를 바로 HBM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거를 위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하니까 속도도 증가하게 되고 대용량으로 조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이렇게 이 HBM까지 꼭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왜 필요하게 됐다고요?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슈퍼컴퓨팅을 하게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I가 발생하게 되면서 슈퍼컴퓨팅, AI 슈퍼컴퓨팅, 슈퍼컴퓨팅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놔야만 그 AI 그 소프트웨어로 뭐 그 주문을 하면은 그 계산이나 연산이나 뭐 그런 거를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슈퍼컴퓨터에서요.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잘 작동이 되더라. 자, 근데 NVIDIA GPU가 잘 작동이 되다 보니까
HBM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HBM을 필요한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도 주문을 많이 하더라. 그러다가 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한테도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 이러니까 하이닉스 주가 오르고 마이크론 주가 오르고 이번에 그 엔비디아 그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테스트 해주니까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HBM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M을 위로 쌓아놓은 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옆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위로 쌓았을까요? 자, 아까 이 웨이퍼 말씀드렸죠? 이게 웨이퍼 되게 얇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얇으니까 이거 여기에서 만들어진 DM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벽돌처럼 높이가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얇은 거예요. 위로 쌓아야 공간을 조금 차지하는 거예요. 옆으로 쌓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컴퓨터 크기가 어마어마해지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리고 넓게 하면은 여기 위로 쌓으면 연결하는 선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넓게 옆으로 쌓게 되면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연결하는 그 선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비효율적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HBM이에요. 이거를 삼성전자는 뭐 12단까지 쌓았다. 뭐 마이크론은 뭐 6단인가 8단까지 쌓았다. 이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긴 한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반도체하고 HBM까지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알아두세요. 생각보다 수익성 있죠? 수익성이 좋지 않아요. HBM이요. 자, 엔비디아는 지금 AI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챗 GPT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구글 그 제미나이인가 뭐 있잖아요. 그리고 메타도 라마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챗 GPT 생성형 AI 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메타도 자기들이 GPU 만들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당장은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거가 제일 작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엔비디아만 한테만 돈을 많이 주고 있을 뿐, 이 사람들은 엔비디아 메타라든지 뭐 챗 GPT 하는 오픈 AI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 상태예요. 엔비디아에 주는 돈 때문에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HBM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만만하지 않고 이걸 관리하는 인력들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자 상태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AI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시대가 좀 당겨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유엔에서도요, 지금 AI라는 거가 표준화가 안 됐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도 이제 관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시대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지금 매출은 증가할 수 있죠. 엔비디아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HBM을 많이 주문하면 매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하이닉스 왜 안 좋게 본다고 했어요. 막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이렇잖아요. 많이 팔면 뭐예요? 수익성이 안 좋은데 HBM이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는 아니다. 그리고 고가다. 이거 생각하시면은요. 이 HBM 테마나 엔비디아와 AI의 막강한 이 영향력을 주는 장세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무엇으로 그래야 하는데? 자, 외국인이 할 수 없다고 했고 지금 반도체나 AI 쪽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됐다면 무엇으로 그래야 하는데? 자, 저는 코스피 3,000 가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은요. 자,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에 저는 스위칭을 강조를 한다라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삼성전자 10만 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능성보다 삼성전자 팔고 다른 종목 사면은요, 그게 더블 될 수 있는 종목이 널려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포트폴리오 스위칭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종목 한번 교체, 저희 스탁119 종목으로 한번 교체하는 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목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긴 시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삼성전자, 그 SK 이하이닉스 그 차트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HBM이 뭔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런저런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주도로 해서 지수가 3천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닐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종목들, 오히려 그 대한 종목들이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수익률도 더 높을 거니까 대한 종목들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100명까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주말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아, 주말에 100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신호로 하나님께서 93명까지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시면은 빨리빨리 구독 누르시고 100명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